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전체 차렷. 국기에 대하여 경례.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부르겠습니다. 순국 선전에 대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서 사회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서경석 목사님 나오셔서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경석 목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존경받는 나라운동의 운영위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이 출범대에서 사회를 보게 된 것은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수 국민운동을 처음 시작해서 만들어간 단체가 존경받는 나라운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 출범을 하도록 하는 실무를 제가 그동안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저희가 이 행사를 한 주일 앞두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한 주일 후가 되니까 다 나름대로 시간 약속이 이미 정해져 있고 그래가지고 오지 못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또 지방에서도 여기 오는 거를 결정하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인원수가 그래서 여기 참여하시는 지방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지 못하게 된 거는 저희가 너무 성급하게 행사를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왜 이렇게 성급하게 행사를 준비했나? 저희가 하루빨리 서명운동을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진짜 지자체 선거 전에 적어도 한 3개월은 석주는 전국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게 참 필요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무리하게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 서명운동부터 시작을 해놓고 나서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이 단체를 키워나갈 예정입니다. 오늘까지 206개 단체가 가담을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300, 400, 500 더 크게 더 많이 가담하면서 운동이 커질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참가자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상임 대표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상임 대표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우선 여기 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상임 대표님들 앞으로 나와서 서주십시오. 네, 신용. 네, 그리고 상임 대표님 사진도 잘 찍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맨 저쪽부터 신영무 변호사님이십니다. 대한변협 회장을 지내셔서 법조계를 대표해서 우리 상임 대표님이 되셨습니다. 네, 인사하신 박수로 이용우 변호사님이십니다. 대법관을 지내시고 이번에 저희 시국선언문에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로 이 내용을 잘 챙겨주셨습니다. 이용우 변호사님. 이성구 목사님은 부산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애국운동을 지금 총괄하는 일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히 상임 대표님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고시애국연합회인가요?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김진홍 목사님은 저 소개가 필요 없으신 분이라서 그냥 김진홍 목사님 이렇게만 소개하겠습니다. 김상복 목사님은 저희 존경받는 나라운동의 상임대표로 존경받는 나라운동을 대표하고 계신 분입니다. 네, 김정서 목사님은 제주도에서 애국운동을 대표하시는 분이고 통합 측의 지금 부회장을 지금 모시겠습니다. 네, 응천 스님께서는 오늘 불교 쪽을 대표해서 오늘 특별히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응천 스님께서 참석 안 하시면 저희 단체가 저거 기독교 단체 아니야? 이렇게 될 뻔했는데
그렇게 안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재형 의원님은 전 감사원장을 지내셨죠. 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수 공국민운동을 시국선언문을 맨 처음에 만들 때 저는 도저히 그 법적 지식이 없어서 그걸 못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거를 전부 만들어서 그 글을 총괄해 주시는 역할을 우리 최재훈 의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분들 우선 들어가시면 최재훈 의원님은 조금 먼저 가셔야 돼서 한 말씀 하시고 가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네. 오늘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행사가 너무 많아서 정말 중요한 행사인데 이 행사에 끝까지 참석할 수 없게 된 점을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천만인 서명운동을 선언문에 다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 사회가 코스피 지수가 7,000을 뚫는다 하면서 마치 굉장히 잘 돼가는 것처럼 경제가 아주 잘 돼가는 것처럼 이렇게 착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사회 곳곳에서 우리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왔던 시스템이 여기저기서 붕괴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나도 더 잘 아실 겁니다. 특히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제가 평생 몸담았던 법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독재 정권이 그 독재의 마지막 단추를 끼는 것이 사법부를 장악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점잖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사법부를 파괴하고 이 사법을 도저히 도구하려는 그러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그러한 내용을 자기가 당하기까지는 실감하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여러 가지 프로파간다에 속아서 그냥 이 정부가 만들어가는 그런 위험이 있을 때 우리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먼저 본 사람들이 외치고 국민들을 깨우치게 하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조에 관해서는 제가 정경 목사님의 부탁을 받고 초안을 만들었습니다만 그 자세한 내용을 또 이제 함께 해주신 이용호 전 대법관님께서 많이 또 가다듬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천만인 서명운동이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또 이 사회가 바로서고 우리 미래 세대에게 예측 가능한 삶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룩하고 누려왔던 자유와 번영을 계속해서 누리게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 출발이 되기를 바라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여러분들과 저 역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정식으로 순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 인사 말씀은 상임대표이신 김상복 목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서 오신 200여 시민단체가 함께 모아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법치국가를 수호하자고 하는 국민운동을 시작하게 되어서 고맙게 생각하고 또 참여하신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법의 자유민주주의를 있지만 제가 그때 볼 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헌법에는 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제대로 자유민주주의가 참 우리 국민의 마음에 맞게 된 적이 저는 기억이 없어요. 제 기억이 혼자라도. 그래서 우리 생애에 우리 후손들에게 반드시 헌법에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확립시키고 우리 세대가 떠나서 우리 세대는 참 정말 아름다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법칙까지 못했어도 우리 후손들에게는 우리 세대의 이 운동을 일으켜서 남겨주고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 자유민주주의를 가장 잘 표현하는 분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 링컨이죠. By the people, of the people, and for the people. 그러잖아요. By the people라는 우리 국민이 투표를 해서 대표를 뽑는다 그랬고, of the people, 그 사람들 사이에서 대표가 나온다. 그런데 마지막 가서는 by the people하고 of the people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한데 for the people, 국민을 위한 정치제도가 돼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많이 실패를 했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투표를 하고 사람들 가운데 대표들이 나와서 대표를 세웠는데 그 대표로 뽑힐 그 사람들이 for the people를 안 하는 거죠. 정말 국가와 국민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국민의 행복과 국민의 안녕, 국민의 발전, 여기 세 번째 for the people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그래야 민주주의가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계속 실패했습니다. 대표들이 뽑혔죠. 대통령 뽑히고 다 뽑혔어요. 국회의원들 다 뽑혔어요. 뽑혔는데 for the people이 없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뽑혔는지 왜 뽑혔는지를 그거를 이해하지 않냐고 자기를 위해 뽑혔거나 우리 정당을 위해서 뽑혔나 그리고 일단 뽑히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국민을 생각 안 해요. 그래서 국민들이 계속 갈등하고 분열되고 이 고통을 많이 그동안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운동은 이제부터 벌써 200여 시민단체가 같이 힘합했으니까 시민단체들이 일어나서 시민들을 깨워야 할 거예요. 우리에게 속한 단체 멤버들을 깨워서 정말 민주주의가 뭔지, 법치주의가 뭔지를 교육하고 설득하고 깨우고 보여줘서 우리나라가 헌법에 있는 그대로 국민을 대표한 사람들이 국민에게서 뽑힌 사람들이 참으로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온 몸과 마음을 다하는 그런 지도자들을 우리 국민이 한 번이라도 경험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교회 같은 건 아마 아멘 할 텐데 교회가 아니니까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제가 대신했으니까. 그래서 온 국민이 우리가 대표를 뽑을 때 좋은 대표가 필요하지만요. 좋은 대표를 뽑으려면 반드시 좋은 국민이 필요합니다. 깬 국민들, 아는 국민들이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는지 그냥 아무나 뽑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엉망이 됐잖아요. 법칙까지 다 망가지고 이런 지금 나라가 돼서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나 큰 걱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단체들이 이제 합하니까
앞으로 이제 더 몇백 개 시민단체들이 각 단체별로 진정한 민주국가를 가르쳐주고 말하고 토론하고 깨닫고 정말 by the people, of the people 그래가지고 궁극적으로 for the people의 참된 민주국가를 이 땅에서 한번 보는 그날이 오길 바랍니다. 이어서 김진홍 상임대표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30살에 청계천 판자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해군 소위 한 사람이 매월 찾아와서 자기 월급을 다 내놓고 빌면촌 일을 도왔습니다. 이 우리 서경석 해군 소위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뒤로 서경석은 무조건 지지합니다. 역시 인물인데 또 서경석 목사 말이라면 무조건 나는 순종합니다. 오늘 5분만 얘기하라 그래서 순종하겠습니다. 70년대 데모를 해서 유신체제 반대해서 징역 살았는데 지금 내가 85세입니다. 후회하는 게 있어요. 뭘 후회했냐?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 하는 것이 경제도 열심히 하고 안보도 열심히 하는 게 좋은데 헌법에 자유민주주의를 존중해야지 왜 유신헌법 같은 걸 만들어서 민주주의를 훼손하냐? 그래서 지역하고 했는데 지역 살고 나와서 내가 후회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내지 말고 계속 그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기층민들한테 가르치고 의식화라고 그러죠. 조직화해. 그리고 선거 때나 운동에 동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사회학식을 보니까 국민들의 자유민주주의 가치관을 깨우치는 걸 컨센타이제이션, 의식화를 하고 그걸 그냥 두지 말고 조직화하는 걸 오가나이제이션, 조직화라고 하는 거. 조직한 뒤에 그냥 놔두면 또 시들으니까 동원, 모빌라이제이션 하는 그 세 과정을 되풀이해 가야 되는데 70년대 우리 자유민주주의 운동에서 투쟁하고 감옥 살고 했던 사람들이 잘못한 게 있어요. 지역 살고 정보부 가서 두드려 맞고 그걸로 다 한 줄 알고 끝내버렸어요. 근데 80년 광주 사태 이후로 이 변질이 되더라고요. 80년대 이후로 민주화 운동을 가장해서 전체주의적인, 사회주의적인, 더 나아가서 수용민주주의 이런 걸 가지고 내세우는 사람들이 운동권을 보이지 않게 주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70년대까지 민주화 운동하던 사람들은 참 순진했어요. 근데 내가 후회하는 것이 그걸로 끝내지 말고 밑바닥에서 의식화하고 조직화하고 동원하고 이걸 계속 해왔어야 하는데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다 잘할 줄 알고 그냥 맡겨버렸어요.
그 지금 뭐 나라가 좀 이상해졌잖아요. 그러나 안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시대 정신이고 세계사의 대세고 우리가 얼마나 땀 흘리고 피 흘리고 대가를 치르고 이런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이걸 훼손하려는 친구들이 그 역적이지. 그 역적들을 몰아내야 돼요. 아멘. 예, 이거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요새 뭐 교회에 대해서 자꾸 직접 손대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그거 경상도 사투리로 뒤질라고 자꾸 한다. 무슨가? 교회를 그래 직접 대가 제대로 된 정치 체질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감을 가져야 돼. 그동안에 태만했던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교회식으로 말하면 회개하고 모여가지고 우리가 밀고 나가야 됩니다. 서경석 같은 좋은 일꾼들이 열심히 하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가 힘을 모읍시다.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이거는 통일한국 시대 대를 이어 물러나가지고 통일한국이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선진국으로 뜹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5분 된 것 같아서 내려가야지요. 정도하시죠. 열심히 이 일에 음으로 양으로 직접 간접으로 참여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간에 잠깐 숨을 고르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 그리고 서울에서 참여하신 단체 대표들이 자기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이크를 저쪽에서부터 드려가지고 이렇게 돌면서 자기가 무슨 단체에서 왔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금융시장연구원 최환열 대표입니다. 연금 사회주의에 대해서 오늘 또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딴 얘기로 시간 뺏지 마시고 단체 이름과 단체와 단체 이름만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경호입니다. 사랑의 나눔 명예 이사입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저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을 맡고 있는 이재원 변호사입니다. 네, 인천에서 왔습니다. 인천 대표로 와서 민족사랑운동본부 권대석 목사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대한민국 미래연합의 강상훈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국가안보구국연대 대표 왕영근 목사입니다. 5.18 한국혁명의 문명과 함께 전두환 대통령의 명예회복권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가를 영위하는 데 역사적 기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른사회 11회 조동근 공동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경제살리기 건국민의 김영남 목사입니다. 자유민주 공동체 수호연합 대표 이기로입니다. 오신 애국자연합회 실행위원장 목재구 목사입니다. 울산에서 오셨습니다. 네. 사단법인
사랑의 나눔 이사자 이태규 목사입니다. 한미 동맹 강화 예배 대외 협력단 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임이안입니다. 집현전 G11 이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생 경제살리는 풍요를 요원하는 사과소리다 연합 국부 신현숙입니다. 자유국교연합에 소속되어 있는 이민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자유와 희망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시민단체인데 긴 얘기 하시지 말고 이름만 대고 네. 넘겨주세요. 신종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 장로협회 사무총장 오기환 장로입니다. 정말 배우 장로입니다. 한국민주연합 이용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단체에서 오셨나요?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단체에서 오신 분 소개해 주세요. 네. 크게 말씀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자유민주연합 국민본부 서울 사무총장 정보 반갑습니다. 됐어. 해병대 전원국동계 본부장 오승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해병대 한도종령 고문으로서 여기 왔습니다. 앞으로 많이 좀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투명세상연합의 소홍준호 상임대표입니다. 경북 김천에서 왔습니다. 나라사랑협회 대표 차은웅 목사입니다. 김천에서 올라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 제주에서 왔는데 나라와 제주를 위한 기도 모임의 공동대표 황용진입니다. 소개하실 분 계신가요? 손 들어주세요. 다 마쳤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어서 계속 상임대표님 인사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은천 스님께서 먼저 잠깐 하시고, 네, 은천 스님께서. 제가 키가 작아서 얼굴이 보입니까? 존경하는 밖의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범국민운동에 함께하신 오늘로서 206개 단체 대표 여러분 반갑습니다. 응천 스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불교계를 대표해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불교에서는 나라가 어지럽고 백성이 고통받을 때 수행자는 상문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우리 역사 속의 호국불교 정신 또한 국가와 국민이 위기에 처했을 때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근본이 흔들릴 때 정의를 말하고 공동체를 지키는 일은 종교를 넘어선 시대적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단순한 정치 구호가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과 양식의 자유, 법치와 책임, 그리고 서로 다른 생각을 인정하며 공존하는 문명의 질서입니다. 이 체제가 무너지면 결국
가장 큰 고통은 평범한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206개 단체가 함께했다는 사실은 매우 큰 의미를 갖습니다.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강경한 목소리도 있고 옹졸한 길을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배척이 아니라 자유와 공동체를 지키겠다는 하나의 뜻으로 힘을 모으는 일입니다. 불교에서는 한 등불이 또 다른 등불을 밝힌다고 합니다. 오늘 이 출범식이 바로 그런 첫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울에서 시작된 작은 움직임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국민들에게 다시 용기와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천만인 서명운동은 단순한 숫자의 경쟁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국민적 의지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법조인, 시민, 청년, 종교인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지켜내는 역사적 연대가 이루어지기를 발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정의롭지 못한 침묵은 결국 더 큰 혼란을 부른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침묵이 아니라 책임을 선택하기 위해 모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부디 서로를 존중하며 끝까지 함께 나아갑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부산의 소시 이성구 목사님 말씀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뭐 여기 말을 할 군번이 아닌 것 같지만 지방에서 왔으니까요. 대한민국은 서울의 전부 지방이고 서울과학에 소속되지 않으면 변방에 사는 느낌을 받습니다. 마음은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유라는 주제를 두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면서 함께 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저는 요즘 요즘보다도 조금 더 전부터 우리 지금 대한민국 국민과 한국 교회가 마치 예수님 앞에 서 있었던 믿었다고 하는 유대인과 똑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기다렸던 말 진리라 지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에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출애굽을 때부터 준비했습니다. 노예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참 어려웠습니다. 조금 세월이 있었지만 결국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식민지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진 가장 최고의 소식인 자유를 주겠다는 주님의 말씀 앞에 이들이 보인 반응, 저는 정말 참 놀라웠습니다.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래서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는 말 무슨 말이요? 하고 예수님께 대드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정신승리입니다. 영체적으로는 종이 되어도 정신을 빼앗긴 적이 없고 영적으로 종이 된 적이 없다. 우리는 영원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자존감, 이스라엘 백성 대단한 사람들이고 그 자존감이 오늘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현실적으로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 좀 얼굴 가지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대한민국을 보면서 가능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자유민주 국가가 맞습니까? 목사를 마음대로 잡아넣는 이 나라가 자유민주 국가가 맞습니까? 설교를 하는 것을 전부 검색해서 한마디 잡아서 고하라고 고소하겠다는 이 나라가 자유민주국가가 맞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믿은 유대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 지금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교회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우리는 태평스럽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우둔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육체의 종을 말하는 게 아니다. 죄를 지은 자는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민족이 죄의 종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죄의 종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잊어버렸습니다. 교회도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설교가 죄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설교는 사람 기분 좋게 하고 만담에 가까운 그런 소리가 인기를 끄는 이런 시대입니다. 죄의 종이 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험악한 일인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대한민국 부채를 지면서 돈을 나눠주면서 사람들 노예화 시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정과 사범이 되고 장관들이 국회의원들이 전부 범죄인들이 수두룩하고 이번에는 정과 15번도 지방선거에 출마했다 소리가 나오고 버젓이 서울 부산에 시장들이 전부 정과자 돼야 될 사람들이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시장은 후보로 나온 사람은 제가 세례를 베푼 사람입니다. 미안하지만 그런데 그는 지금 의혹을 받았지만 경찰이 전부 모여 미쳐본하고 시장이 그 같은 느낌까지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죄에 민감하지 못합니다. 목사도 민감하지 못합니다. 노예는 목사들이 노조를 해가지고 그냥 그 죄를 덮어두기에 급급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제1성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회개를 외치는 운동이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하는 운동은 이 땅에 죄악을 걷어내는 운동이어야 합니다. 죄인 중에 죄인 같은 이재명을 걷어내는 것이 우리의 운동이어야 합니다. 국민운동은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죄로부터 벗어나서 빛 가운데 나오는 이런 운동이 되도록 우리 함께 힘쓰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간에는 이용우 전 대법관님께서 나오셔서 오늘의 가장 중심되는 주제인 이 상권 분립과 법치를 위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강연이라 다름이 없습니다. 네. 제가 맡은 부분이 사법부 파괴로 인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소멸 위협 이 부분을 제가 맡았습니다. 오늘의 우리나라 정치 상황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인민민주주의로 추락하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징후가 사법부를 정권에 종속시켜 삼권 분립을 파괴함으로써 영구 독재 정권의 기초를 만든 것입니다. 국회의 다수당이 사법개혁,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입법 독주를 통하여 이를 실현시키고 있는 사례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법관과 검사의 판단 자체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법 왜곡죄를 신설하였습니다. 판사와 검사가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재판과 수사를 해야 할 상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여 그중 22명을 현 대통령이 임명하게 함으로써 사법부를
정권의 거수기로 만들었습니다. 또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 소원을 허용하여 대법원의 헌법상 최고법원으로서의 지위를 무너뜨렸습니다. 정권이 임명권으로 쉽게 장악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를 최고법원으로 등장시킨 것입니다. 법원은 판사 수가 3,000여 명에 달하고 이 3,000여 명의 판사를 정권이 마음대로 휘두르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숫자가 많아서.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재판관이 9사람밖에 안 되고 그 3분의 2를 정권이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를 최고법원으로 만들어 놓으면 완전히 사법권을 장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노려서 대법원의 헌법상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고법.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한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 헌법소원이라는 불복수단을 만들어서 이재명을 유죄 판결하면 헌법재판소에 가서 뒤집겠다는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모든 조치들은 사법부를 삼권의 한 축으로 삼는 삼권분리, 그것을 기본 원리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허물어뜨리고 사법부를 정권에 종속시킨 인민민주주의 발상입니다. 또한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재헌헌법 시행 이후 범죄수사의 최종 책임자였던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박탈한 채 경찰청 국수본과 중수청의 수사권을 집중시키는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을 강행하고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까지 박탈한 결과 정치권력의 인사권 아래에 놓인 수사기관, 즉 경찰청, 중수청, 이런 정치권력의 지배하에 직속되어 있는 기관들로 하여금 수사를 맡긴 결과 이로써 견제받지 않는 공안통치, 권력형 부패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 결과는 그 법들이 아직 시행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10월 달에 검찰청이 없어지죠. 시행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정치 권력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까 부산에서 오신 목사님 말씀 맞다.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에 대한 경찰의 수사 결과 무혐의 종결 처분을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반대 정치 세력에 대한 통일교의 공작 회유는 낱낱이 끝까지 파헤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는 악법들의 결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법부의 재판에 관여할 목적의 위헌적인 국정조사라는 것을
지난달에 실시했습니다. 그 국정조사를 실시한 끝에 소위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법이라는 것을 발의해서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법 시도입니까? 결국은 온갖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어 있는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조작 기소로 재판에 회부되었다면 법원의 판결로 무죄를 선고받으면 될 것인데 왜 재판을 아예 못하게 하는 공소 취소를 기도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삼권 분립을 파괴하고 법치를 파괴하는 위법의 상황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지금 우리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인민민주주의로의 추락을 막기 위하여 전 국민이 이러한 사실을 깨닫도록 우리가 널리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조 분야의 발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대법관이신 어른께서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니까 제가 정말로 마음이 울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용 변호사님께 감사를 받습니다. 이어서 연금사회주의 문제에 대해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유경제체제 수호를 위한 이슈입니다. 최한열 박사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금융시장연구원의 최환열 대표입니다. 마이크 안녕하십니까. 한국금융시장연구원의 한국금융시장연구원의 최환열 대표입니다. 마이크. 그것만 가면 안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시죠. 맥대. 큰 목소리로 하죠. 여기 대관사 목사님, 마이크 그대로.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금융시장연구원의 최환열 대표입니다. 연금 사회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두 페이지로 해서 만들었는데 그것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공산주의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합니다. 그것은 공동 생산으로서 공동 생산을 위한
생산수단의 국유화입니다. 이 개념을 저희가 놓치지 말았으면 합니다. 과거에는 생산수단이 토지였는데 지금은 대기업입니다. 이 대기업을 국유화해서 주요 구성원들의 소득과 일자리를 국가가 장악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공산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영토 전쟁, 주로 NL 계열의 공산화 방법이라고 하죠. 또 하나는 국부 펀드를 이용해서 한 나라의 초대형 기업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을 통해서 또 다른 기업들을 장악하는 이런 형태인데 푸틴, 러시아의 푸틴이 바로 이 방법으로 러시아를 장악했습니다. 고르바초프하고 옐친이 아주 10여 년, 20여 년 가까이 투쟁을 해서 자유주의 시장경제 헌법을 바꿔놨습니다. 그런데 푸틴이 정권을 장악하고 2기에 이르렀을 때 러시아에는 석유가 있기 때문에 국부펀드가 있습니다. 이 국부펀드로 가스프롬하고 로스네프트를 하나는 52%, 하나는 67% 장악을 해서 이게 초대형 기업입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4대 기업하고 비슷합니다. 여기를 장악한 다음에 나머지 모든 대기업들을 다 M&A를 쳤는데요. 국민들은 이해할 때 무슨 올리히가르, 재벌이라는 뜻입니다. 숙청하는 줄 알았습니다. 3년 6개월이 지났는데 대기업 전체가 국유화돼 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러시아의 공산화 방법입니다. 이 내용이 한국 자본주의라는 책에 잘 실려 있습니다. 한국 자본주의를 쓴 사람이 장하성입니다. 장하성 씨가 문재인 정부의 1대 정책실장이 되어서 그 책에 있는 내용이 죄다 정책에 반영됐습니다. 현재 21대에서도 올라와 있고 22대에서도 올라와 있는 삼성생명법이라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게 통과되면 삼성전자가 해체가 됩니다. 삼성생명법은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식이 한 8.6% 되는데 그것을 한 7% 정도 매각하게 하는 그런 법률입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내용인데 투쟁을 해야겠죠. 그런 것들이 올라오면요. 현재 21%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용 씨가요. 연금이 10% 가지고 있습니다. 블랙락 펀드가 5%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7%가 빠지면 이재용 지분은 14.4%가 됩니다. 그러면 연금과 블랙락 펀드가 더 많죠.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는 국가하고 이재용 씨하고 공동 운영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유상증자 한번 치면은 이제 1대 주주가 바뀝니다. 연금이 되는 것이고 또 기관적으로 사업펀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21대에도 진행이 되었고 22대에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이제 연금 얘기를 좀 잠깐 드리겠는데요. 여기 있는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른 내용들은 시간 관계상 생략했습니다. 연금이 우리나라 모든 대기업의 1대 주주입니다. 그래서 2조 원 넘는 회사가 206개인데요. 여기 거의 다에 대해서 2대 주주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난 2025년 8월 집중 투표제로 상법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법이고 이게 사회주의에서의 주식회사 제도입니다. 자본주의 우리 체제에서는 과반수만 점유하면은 경영권 전체를 독자 운영 가능합니다. 그런데 집중 투표제 하에서는 바로 경영권 해체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삼성의 경우에 이재용 씨가 20%니까요. 3분의 2 정도 이사전임을 할 수 있습니다. 연금이 10%입니다. 연금이 3분의 1 정도 이사전임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버렸습니다. 아주 이게 무서운 법이고요. 그리고 연금관리공단에서는 이제 배당을 많이 얘기하는 그 이사를 선임하겠다고 이제 수탁자 실무활동 지침에 명기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노동이사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대기업은 노사위원회가 이제 기업을 운영하는 이 시스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졌는데 언론이 침묵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항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연금에서 10%까지 투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4대 기업 대부분 지분이 20%입니다. 10%죠. 이 상태에서 연금이나 산업은행에서 펀드를 만들어줍니다. 해서 연금과 산업은행에서 만들어준 펀드가 기관 전용 사모펀드라고 하는데요. 이게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규모만큼 됩니다. 이건 원래 벤처 투자 자금이었습니다. 상장 가치분은 취득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것을 김상조가 2021년도에 해체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어마어마한 자금이 또다시 증권시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국민연금하고 기관 전용 사모펀드가 우수한 대수로 투자하니까 중첩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상장사들이 자동으로 해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254개가 해체됐고요. 그리고 작년도 아마 해마다 지금 70개씩 해체되고 있으니까 작년도까지 합치면 300개가 훨씬 넘습니다.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졌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투표를 열어서 중국 펀드가 국내 기업 이상 주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문을 열었습니다. 결론으로 중요한 것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126조에 의하면 국가는 연금을 국가가 관리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총위원장입니다. 그리고 기관전용 사모펀드도 결국 국가가 합니다. 이 국가 자금은 연금에 대해서 의결권 행사를 못하게 됐습니다. 헌법에. 그래서 지난 정권에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이 해석을 복해했습니다. 그래서 의결권 행사할 수 있도록 다 일반화시켜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고발을 준비하고 있고 감사원 감사청도 됐습니다. 지난 윤석열 대통령이 있을 때요. 상소문도 올렸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그리고 대기업들은 무서워서 나서질 못합니다. 그래서 소액주주 운동을 이용해서 대표이사에게 압력을 가하고 그러면 대표이사는 그것을 한경에 올리고 해서 법제처 질의를 받고 이 부분은 헌법 소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저희 자유민주주의 세제수법 국민운동은 연금사회주의 쪽에서 진행하는 모든 작업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서 최한열 박사님 쪽에서 하는 활동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총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네, 세 번째로는 종교법인 해산법 반대 혹은 똑같은 이슈입니다. 똑같은 이슈로 교회 폐쇄법 반대가 같습니다. 민법 개정안에 의해서 정교 분리를 위반해서 다시 말하면 교회가 정치에 관여해 정치를 비판한다든가 그러면은 교회 재산을 몰수하겠다는 움직임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윤장현님 계십니까? 네, 윤장현님 그리고 권태성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권태성 목사님 계시군요. 그러면 누가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권태성 목사님 먼저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윤장현님이 보완을 하신다고. 네. 반갑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오셔서 우리 기독교 폐쇄 법안에 뜻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순서지 제일 뒷면에 있습니다. 네. 저는
민족사랑운동본부 대표 권태성 목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진홍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면서 또 여기 서경석 목사님 늘 운동을 하는 가운데다가 이번에 인천에서 교회 사수 100만 성도 결기대회를 준비하는 중에 이 소식을 듣고 우리 대표 되시는 신용재 목사님 또 주성룡 목사님 대신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애국가에 있듯이 하나님 보호사 우리나라 만들어낸 애국가를 우리가 부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분명한 기독교 법이 폐지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코로나 이후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오늘 100만 성도 결기대 교회 사수에 대해서 여러분이 나눠준 거기 표지를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5월 16일 인천 부평대로 우리은행 앞에서 교회에서도 100만 성도 결기대회를 하게 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함께 1000명 이상 각 단체 대표들이 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교계 인천 지역 기독교 단체들과 교회 연합 기관들이 함께 포괄적 차별 금지 반대와 종교 표현의 자유 수요를 위한 대규모 기도 집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교회 사수 100만 성도 결기대회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먼저 앞장서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분명히 메가드 장군 인천 상륙작전 뜻이 영적으로 인천 상륙작전을 인천에서부터 시작하게 된 것이 약 3개월 전부터 이것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특별히 여기 보면은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포효는 자유를 지키자, 신앙의 자유를 지키자, 양심의 자유를 지키자. 이건 교회의 문제가 아니면 우리 모두의 자유라는 사실을 캐치플로 내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민법에 대한 것은 있다고 후기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교회는 하나 받아서는 안 됩니다. 지난 코로나 때 문재인 정권에서 교회를 찾아와서 코로나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와서 점검을 했습니다. 몇 명이 와 예배를 드리냐. 그래서 저희 교회에 찾아왔을 때 저분들 대한민국 국민의 공무원으로서 무슨 공산사회주의 사회를 만들어냈냐. 예배 장소에 너희들 들어오려면 10시 전에 들어가라. 10시 반 나와서 들어오라 체크하려면 들어와서 앉아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처럼 이번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교회 민법에 의한 교회 비영리 단체에 핍박한다는 것은 통일교 신천지를 빙하해서 한다고 많은 목사들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법이 돌아가면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 문을 닫아야 됩니다. 비영리법이 어떤 것이 여러분 이따가 설명하겠지만은 그래서 이번 교회 지키기 운동본부를 제가 4년 전부터 부평역에서 했습니다. 정광훈 목사님과 또 오셨던 김진호 목사님 등등 그런 일을 하면서 우리 서경영 목사님이 앞장서서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시부터. 중요한 것은 교회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먼저 다시 말하는 건 목사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가 문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 믿습니까? 주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면 죽음을 각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순교에서 세워진 대한민국, 북한에서 탈출하신 우리 선배들, 선조들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눈물이 납니다. 교회 사수가 다른 거 아니에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김성호 목사님 계시지만 그 교회가 지금은 건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한 사람 한 사람 100만 명 인천 시민이 350 인천 시민 많은 분이 오는데 300만에 350만에 얘기합니다. 100만은 과거에 아펜젤러 언더드 목사님 인천 상주에 계신 국민이 맡은 것을 기억하면서 한 분이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번 우리 단체 자유민주주의에서 범운동 출범하면서 지금 10만 명 전체가 모여드는 이번 결기에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대신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장현님, 네, 좀 보완하실 말씀. 지금 왜 교회 폐쇄법이냐가 설명이 안 됐어요. 지금 이 설명드려야 돼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기독론단에서 소장 김승규 전 국장님 대리로 온 이제 임장현 노부장이라고 합니다. 이 법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의 정식 명칭은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이 법적인 법률 선배님도 계시지만 그 민법을 일부 바꾼다는 게 이제 이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고 민법에 이제 법인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법인을 어떻게 설립하고 어떻게 취소하고 하는 파트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개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법인은 교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보통은 교회는 이제 세무서에 등록을 해서 고유번호증을 받죠. 그래서 이 법인 일종의 법인은 아니지만 교단은 법인입니다. 교단이 또 설립한 또 방송국이라든지 이런 것도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통합교단도 법인이고 유지재단이라는 걸 통해서 재산을 관리하고 여기 목사님들 많이 계시지만 그 법인을 이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 법의 네 가지 정도 개정을 어떻게 하냐면 아까도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최영진 의원, 무소속 최영진 의원이 발의할 때 민주당도 다수 공동발의자에 다수 있지만은 이 발의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통일교 신천지를 방지하는 법안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발의를 했습니다. 근데 실상 내용을 뜯어보니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법률가들이 같이 검토해보면 왜냐하면 그 발의자가 100번 양보해서 발의자가 이거는 신천지랑 통일교를 위한 법안이라고 할지라도 법 안에 법에 어떤 내용이 있으면 판사나 어떤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의자의 의도가 아니라 법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통해서 이제 판단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법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단 또 대형 교회도 단독 법인도 있죠. 법인에 대해서 어떤 걸 정부가 할 수 있느냐, 문체부가,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계 서류 정부 또는 참고 자료의 제출을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인 대표에 대한 출석과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사실상 수사거든요, 수사. 이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정보 가져와라, 어떤 자료 가져와라, 출석해서 진술하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법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긴급을 요하거나 어떤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하거나 또 관계인을 소환할 때 먼저 얘기를 하고 소환할 수가 있지만 주무관청이 긴급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때는 그냥 예고 없이 들어가서 할 수 있다고 법안에 얘기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예고 없이 긴급하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칸이 정부에 주어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반했을 때 법인이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반해서 선거 정당 후보자와 관련해서 체계적 정치적으로 정치 활동을 하거나 조직적 반복적으로 개입할 때 이 법인을 해산할 수 있다. 이게 설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어떤 의미냐면 정치에 대해서 또 선거에 대해서 교회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해석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뭐 선배님도 목사님 선배님 잘 아시지만 교회는 나라가 바로 가지 않을 때 그리고 어떤 정책이 바로 가지 않을 때 이건 틀린 길이라고 얘기할 책임이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법안을 통해서 이게 좀 정교분리 위반이라고 그 해석이 될 여지가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주무관점은 그 의심할 만한 그러니까 정교분리 원칙에 이 교회나 이 교단이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했다는 그런 의심할 사유가 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사업장도 출입할 수 있게 됩니다. 사업장이라는 거는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냐? 교단 밑에 이제 개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럼 교단이 있으면 개교회를 사업장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교회도 들어가서 뭐 장부를 요청을 한다든지 관련 서류를 요청한다든지 관계인 조사를 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까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게 법률가들이 같이 해석할 때. 그리고 나서 이런 것들 위반한다고 했을 때 사법부의 판단을 받지 않고 문체부, 정부가 법인을 설립 취소할 수 있고 또 설립 취소된 법인의 모든 재산은 국고로 그냥 강제로 귀속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고쳐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교회 해체법이라고 많이도 보고 있지만 정식 명칭은 모든 종교 법인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종교 법인 해산법이라고 명명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일부 좀 이건 위험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교회 해체법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낙태법이라든지 차별금지법이 교단에서 결의를 해서 우리 교단이 이걸 반대한다고 할 수가 있고 또 국회의원들에게 뭐 전화를 하든지 서명운동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정교 분리 원칙을 위반해서 교단이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국 선언문 낭독을 제주도에서 멀리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오신 김정석 목사님 해주시겠습니다. 네, 요즘 관광철이기 때문에 비행기가 없어갖고 묵을 뻔했는데 6시 반 비행기로 누가 금방 집에 왔습니다. 우리 제주도에서는 늦게 이렇게 모임을 갖게 돼서 연기도 있습니다만 한 6개 단체가 아까 우리 황용진 장로님 나라와 제주를 위하여 모임 보시는데 같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단체들 여기서 좀 나왔습니다만 이승만 기념사업회 제주주의 이승남 대표, 또 제주도로 관광화재 교수로 대표, 아까 말씀드린 나라와 제주도의 기본 모임 황용진 공동대표, 제주 11살 독수교회 공동대회장, 한국청소년 바로 세움 제주지부 황충구 대표, 제주 여성인권 대연합 양로 대표 이런 분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앞으로 이 모임을 활성화시켜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마지막 순서를 맡았습니다. 앞에서 여러 강사님들이 우리 상임 대표님들이 참 중요한 말씀을 중요한 그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집권 여당의 조치는 단순한 입법의 문제를 넘어서 헌법이 보장한 상권 분립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 질서 및 종교의 자유를 훼손하고 있고 이것은 합법의 탈을 쓴 입법 독재의 다름 아닙니다. 다수의 국민이 이러한 사태의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과거 군사 독재 시절보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민주화 운동의 전통을 계승했다라고 자처하는 정당이
자유민주주의 파괴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젊음을 바쳐 군사 독재와 싸웠던 70, 80년대 민주화 세력까지도 결연한 의지로 합법의 탈을 쓴 입법 독재와의 투쟁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좌나 우를 넘어서서 모든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세력이 총연대해서 강력한 저항운동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범국민운동을 출범시켜 천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민단체, 종교계, 법조계, 학계, 정당 등등 모든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세력이 함께 뭉쳐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현 시국에 대한 요구들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마지막에 제가 예를 들어 중단하라 그러면 마지막에 이렇게 주먹 쥐고 자우팅 하십시다.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하나,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모든 악법, 법 왜곡죄, 대법관 증언법, 재판 소원 허용, 검찰 해체 관련법 등등을 즉각 폐기하고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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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훼손하는 대기업 지배 기도를 즉각 중단하고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을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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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정교 분리와 종교의 자유를 위협하는 종교법인 해산법,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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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저희 자유민주주의 체제소 범국민운동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하는 걸 지금부터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가 서명을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이 여기 보면은 나옵니다. 그 서명을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이 굉장히 깁니다. 한 4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이거를 앞으로 저희가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전부 발송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서명을 부탁드립니다라는 그 문자 그 안에서 모든 투표가 가능합니다. 맨 뒤에 천만인 서명운동은 여기서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투표를 다 그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서명을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받으시면 그 문자를 자기 단체 회원들에게 전부 또 발송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하자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서명을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를 여러분들의 회원들이 자기 핸드폰에 있는 모든 자기 아는 사람들, 뭐 친척, 친구, 보통 시민들 다 이거를 또 쫙 뿌려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이거 서명을 바랍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는 운동 방법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글쎄 저는 제가 아는 분들이 다 우파 성향의 분들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학 나온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전부 붕괴하더라고요. 예. 제가 알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좌파였기 때문에 그쪽에 후배들이 많습니다. 근데 걔네들도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아유 형님 이 나라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럽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거 큰일 났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서명운동을 하게 되면 반드시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요 서명을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를 오늘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명단을 저 여기다 다 기재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보내드리면 그걸 가지고 최대한도로 확산시키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저는 놀라울 정도로 많이 돼 나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요, 오늘 이 운동에 동참한 단체 숫자가 206개가 되었습니다. 206개. 그런데 이걸 보면요, 206개가 아니라 앞으로 300개, 400개, 500개 얼마든지 될 수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별로 이런 일에는 참여할 것 같지 않은 단체도 의외로 우리도 들어가겠다고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운동을 해나가면서 206개 단체가 500개 단체가 될 때까지 우리가 최대한도로 확장을 시키자. 이것이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여기 지방마다 지금 공동대표를 두고 있는, 우선은 시도에 공동대표를 5명씩 두자 그랬는데 이게 꼭 5명으로 국한될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경기도다 그러면 인구 10만 도시대 이상의 도시가 많습니다. 거기 다 공동대표 둬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숫자 많아지는 건 나쁠 거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늘려나가는 것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그분들에게 또 저희가 뒷받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혹시나 제가 지방하고 통화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 뭐 이렇게 이미 하고 있는데 왜 또 이거 겹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직이 이게 겹쳐서 우리는 이거 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무슨 우파 운동을 만들어서 뭘 장악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우파 운동이라고 표현도 하지 않습니다. 왜 표현을 안 하느냐 하면은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일은 좌파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또 실제로도 저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인 사람 중에서도 분통을 터뜨리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다 우리가 땡기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방침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호남에 가면은 더불어민주당 지지 당원들이 꾸지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도 우리가 다 여기 동참시키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이해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수호되는 거가 되기만 하면 그 다음에 우리 단체는 해산이 됩니다. 해산. 그리고 이 우리 단체를 다른 기존의 여러 애국 단체들이 그걸 계속해서 계승해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존의 애국 단체와 겹치는 일은 일시적으로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건 절대로 없고 우리의 의도도 아니다. 또 저만 해도 지금 나이가 79인데 무슨 이거를 계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를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만 요번에 저희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범국민 운동이
206개 단체가 이게 뭉치게 되면서 이것이 사람들한테 굉장한 희망을 줬습니다. 와,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더군다나 특검법까지 만들어지면서 이게 분위기가 이제 좀 새로 반전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이야말로 찬스입니다. 지금 우리가 열심히 힘을 모으면 반드시 국면을 전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시죠? 이번 기회는 우리가 반드시 국면 전환으로 만들자. 그게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는 요청이고 호소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라는 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또 하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서명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서명운동을 하면은 이제 전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체가 한 군데로 모아집니다. 근데 서명운동할 때 반드시 시군구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걸 안 쓰면은 이게 등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서명이 모아지면 전부 전국의 시군구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우리가 서명한 사람 숫자가 한 30만 명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시군구 조직 만드는 일에 착수하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시군구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수 범국민운동 조직이 그다음부터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게 적어도 뭐 한 1000명 정도는 모아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 다음에는 30만에서 50만, 100만, 200~300만 이렇게 가면 갈수록 이 조직이 점점 더 커질 겁니다. 그럼 그게 커지게 되면은 뭐가 문제냐면 그 조직을 이끌어가는 아주 열성적인 애국시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선은 우리 단체에 참여한 분들이 우리는 어느 지역은 우리가 맡아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다 해가지고 그걸 담당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일일이 담당하지 못하게 되면은 저희는 그렇습니다. 우리 단체하고 좀 결이 다른 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는 가급적이면 중도 쪽으로 확산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너무 강경 보수 활동은 저희가 전면에 부각을 안 시킵니다. 그런데 이 강경 보수 단체도 꽤 있지 않습니까? 뭐 부방대라든가 혹은 또 뭐가 있더라? 부방대도 있고 아니 원방대는 뭐 대수본 뭐 그런 단체들이 있거든요. 네, 저는 강경 보수가 아닙니다. 저는 온건 보수입니다.